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여러 가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물어보는 게, 선생님, 주로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피부과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미리미리 좀 내 피부를 좀 좋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에 가지 않고 피부를 좀 건강하게,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된 걸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피부를 노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운전사분이셨어요. 계속 한쪽 창에서만 햇빛을 받고 안쪽에 있는 이쪽은 햇빛을 안 받으니까 광노화가 덜 되겠죠. 즉, 지금부터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피부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외선을 바르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주름과 광노화를 아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좋을까요? 보면 PA++, SPF 숫자 놓고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차단제 정도면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는 오늘 하루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주로 살아오면서 꾸준히 바르게 되는데요. 설사 자외선 차단 지수가 조금 10% 낮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바르는 것들이 백탁 현상이 없고 내가 매일매일 바르는데 끈적임도 없고 그렇다면 어쩌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자외선 차단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끈적이는 것도 괜찮고 좀 하얗게 백탁해도 괜찮아, 나는 확실하게 자외선 차단하는 게 좋아하면 그분한테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를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좀 어떻게 쓰냐면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습제 무기자차 발라서 끈적임 없는 걸로, 백탁 없는 걸로 루틴하게 바르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는 부담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야외에서 축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100%를 바르게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워터프루프 좀 끈적끈적 하더라도 그런 걸 바르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바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겁니다. 보습제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집에 바르는 보통 로션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보습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피부 자체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밀폐제로서 효과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되나요? 이렇게 물은다면 우리가 크림 제형과 로션 제형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데 보습제는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름보다 물이 조금 더 많이 섞여서 좀 묽은 방식은 로션으로 보는 거고, 기름이 좀 많으면 좀 꾸덕꾸덕해지겠죠? 그럼 크림으로 갑니다. 자, 건조한 분들은 로션보다는 크림 제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보습 효과와 밀폐 효과가 둘 다 좋은 쪽을 바르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제가 되게 지성 피부라서 이런 경우에도 보습제를 발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보습 효과는 좋은 걸 발라야 되겠지만 밀폐력이 너무 좋은 것을 바르게 되면 이것 자체가 과도한 기름을 바깥으로 배출을 못하게 해서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밀폐력이 강한 보습제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티노이드 계통의 국소 도포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티노이드 1세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스티바죠. 근데 약을 발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레티노이드는 쉽게 말하면 비타민 A 계열의 약물입니다. 미국 FDA에서도 유일하게 항노화 치료제로 승인된 최초의 약물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의 단종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3세대 디페린, 4세대 아크리프를 대체해서 바르는데 다행이에요. 1세대 레티노이드 스티바보다 4세대 아크리프가 조금 자극감이 좀 적어졌고 광과민성이 적어져서 바르기에 좀 편해졌죠.
그럼 레티노이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자, 복잡한 거는 좀 생략하고 바로 우리가 항노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레티노이드를 꾸준히 바르게 되면 우리 진피층에서 정말 조금이긴 하지만 콜라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있는 잔주름이 형성되는 것이 예방 효과가 있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티바가 항노화제로 처음으로 승인된 약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자기 전에 보습제와 아크리프를 거의 매일 루틴으로 바르고 있고, 그 바르는 목적은 저는 사실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을 늘리는 목적으로 바르고 있고, 이 아크리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크리프가 색소를 조금 옆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가 있는 환자분에게도 어느 정도 색소를 좀 좋게 만드는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크리프 어떻게 바를까요? 매일매일 바르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혹시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능성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레티놀, 레티노이드 비슷하잖아요. 레티놀도 비타민 A 유도체인데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의사 처방 없이 바를 수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티놀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크리프와 같은 레티노이드 바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의사가 처방하는 것만큼 잘못 바르면 되게 따갑고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노화 목적으로 아크리프를 바른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전에 바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바르면 처음에 강낭콩 크기로 바르면 되게 따가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처음 바를 때는 한 쌀알 한두 개 정도 크기에다가 거기에 3배 정도의 보습제를 섞어서 처음 한 2, 3주 정도는 한 3일에 한 번씩 발라보세요. 그렇게 쭉 바르다가 생각보다 자극이 없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발라보세요. 그렇게 발라봤는데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완전 적응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쭉 바르시고, 가끔씩 조금 양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좀 따가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루 이틀 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 바르게 되고, 그럼에도 괜찮다 그러면 조금씩 아크리프 양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번째로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글루타치온 비타민C를 복용하자는 겁니다. 글루타치온 무슨 약 아니야? 아닙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고요. 비타민C와 더불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산소가 독성 물질인 걸 아시죠?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진피가 그런 손상을 당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역시 이 부분이 색소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주기 때문에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잖아요, 사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크게 부담 안 되니까 영양제와 더불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피부 자체도 좋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이거는 논문으로 예를 드릴게요. 옆에 논문을 보시면 운동을 했을 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진피 콜라겐량이 늘었고 진피 두께도 오히려 늘어났다. 즉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는 논문입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걸 떠나서 우리 전반적으로 몸을 좋게 만드는 거니까 운동 꾸준히 본인에 맞는 걸 찾아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모욕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욕도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뜨거운 온탕이 들어서 푹 담그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부 자체에 계속 미세한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역시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에 너무 과도한 목욕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그래도 한 번씩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내가 오늘 조금 너무 목욕을 과도하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목욕을 끝나고 수건으로 잘 닦은 다음에 특히 더 꼼꼼히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 피부를 좀 건강하게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다 보니까 발을 앞으로 내미니까 걷는다, 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잘 지켰을 때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물 잘 드시고 보습제 같은 거 잘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하시면은 이게 하루 이틀은 잘 모를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그렇게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피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